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즐거운 마음에 한 걸음 선뜻 달려서 얼른 자료 만들고 오늘 뭐 별로 쓸 말도 없는데 얼른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카페에다 글을 먼저 올리는데 카페 1등으로 쓰신 댓글 하신 분이 우리 카페 주인장께서는 미국장이 좋으면은 항상 빨리 올리시더라. 네, 그렇게 살아서 되게 웃었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손가락을 묶어라. 손가락을 묶어라. 묶고 더블로가 하려다가 손가락을 묶어라. 이게 기술적 반등이죠. 네, 뭐가 크게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묶어라. 아직 팔 때는 아니다. 일단 내일 저녁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6.6에서 6.5 정도, 코어 CPI 5.6 뭐 이런 상황, 우리의 예상만 벗어나지 않고 이렇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이러한 기술적 반등 수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4일째 지금 상승을 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확실히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 제너럴 이펙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뭐 구정 산타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구정 산타가 확실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 좀 더 탑시다. 더 타고 뒤에 결론도 이야기해주면 여기서부터 오늘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오르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0% 이상 오르면 50%씩은 반드시 덜어내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허 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마음이 복잡하죠.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 막 스치는데 뒤에 결론 부분에 제가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는 CP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어제 그 파웰이 노르웨이에서 연설을 했는데도 약간 강성 발언했는데 그 뒷면에는 금리나 뭐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강화시키진 않겠다 이런 사인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반등장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오늘 어느 정도 되면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타임입니다. 이 단기 차익 매물을 오늘 받아주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싸움인데 한국은 이제 그동안 쭉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 차익 매물이 쭉 나올 확률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국 시장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모습인데 저는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단기 반등의 이제 천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또 우리의 숙제죠.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우리 코스닥 기준으로 770 수준이 1차 천장의 목표이다. 이 정도 오면은 이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 개별 종목으로는 10%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존스 0.8, S&P 1.2, 나스닥 1.76% 상승하며 끝났네요. 나스닥이 막판에 확 더 땡기면서 장을 마감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주요 키포인트를 보면 미 증시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서 단기 최고 위험은 생활비이기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썼네요. 네. 미 항공 시스템 전산망이 오르다. 한때 국내선 출발편이 올스톱됐다. 뭐 사이버 테러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뭔가 오류가 났던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서로 항공망은 연결돼서 묶여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죠. 테슬라 세 번째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할 계획이다. 예비 계약이 임박했다. 뭐 앨런 머스크가 지지난달인 거 와서 한번 우리나라도 훅 찔러보고 갔죠. 역시 인도네시아로 다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설레발을 친 거죠. 자기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다 설레발이죠. 네, 이미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왜 안 되냐면 상하이하고 1시간 반 거리, 2시간 거리에 큰 기가 팩토리 공장이 있는데
또 한국에 지어서 어디다 팔려고요? 동남아에 팔려고 유럽과 가까운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중간에 위치해서 중국도 가깝고 유럽도 가깝고 뭐 동남아시아도 중심이고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면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김치국물부터 윤석열 정부는 마셨습니다. 유로존 3분기 경상수지가 902억 유로 적자다. FTX가 50억 달러 유동성 자산을 회수했다는 거죠. 고객 피해액의 60% 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작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지출이 1,100억 달러다. 전년 대비 5% 하락했다. 모바일 게임도 좀 하락하는 모습. 뭔가 어느 업종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면 항상 천장에 벽에 부닥치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이것을 뚫고 가는 새로운 그 무언, 뭐 3D 게임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 게임도 새로운 성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게임이 뭐 크게 성장력이 부닥친 이유는 중국의 성장이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올라오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매력이 거의 없다 보면 저는 판호를 열어놔도 게임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 판호를 열고 안 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 게임을 많이 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게임도 어떻게 보면 서양 산업이다. 몇 개만 놔도 다 죽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작년 4분기 글로벌 PC 출하량 전년비 28% 하락을 했다. 이제 PC 출하량이 하락을 하죠. PC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샀던 노트북들을 많이 들고 다니고 이 노트북 한 5년 쓰는 거죠. 4년, 5년 쓰니까 1, 2년 더 쓰면서 새로운 PC 노트북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는 PC 수요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게 이제 반도체의 적자와 재고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로 엮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네,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103.24 CPI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는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빠졌네요. 2년짜리는 3.8bp 하락.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8bp나 하락했는데 어제 한 9bp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하루 올랐던 것들을 다 다시 토해내는 그런 모습. 역시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항상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이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단순하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WTI는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77달러까지 올라왔네요. 3.85%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리오픈주, 미국이 다시 재고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눈폭풍과 홍수가 나고 추위가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계절적인 요인, 날씨적인 요인이 WTI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데 일단 70에서 80달러 사이대에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 박스권이 60에서 70, 50에서 70 사이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CPI가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물론 유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의 80달러 육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10달러 정도 박스권이 좀 내려와서 움직여서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게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움직이다 또 박스권이 내려오고 이러한 안정적인 흐름이 훨씬 더 경제를 예측하게 하거나 CPI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늘 문제를 일으키죠. 네, 애플 봅시다. 1.73% 상승해서 132달러, 13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어제 제가 애플은 이제 성장성이나 이제 새로움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죠. 테슬라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침체에 들어가듯이 애플도 오히려 침체에 들어간다. 저는 제 생각은 애플쇼, 삼성전자 롱이죠. 삼성전자는 로봇도 하고 접기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IT, 테크 산업에서는 죽음과 같은 것이죠. 새롭지 않다. 이런 것들은 항상 벽에 부닥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이제 애플이 한 방 매겼죠. 디스플레이를 내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때문에 어제 LG 디스플레이랑 모든 것들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3, 4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크게 하락진 않는데 오나가나 한국 시장에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3.35% 122달러. 이건 이제 공매도 쳤던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푸는 거죠.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매수로 돌아서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수급이 반대로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7.7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미국에 있는 공장을 좀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0.09%, TSMC 0.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 베타 플랫폼스는 0.12% 하락을 하면서 끝났네요. 근데 노블록스도 2.67. 뭔가 이 메타 쪽에서 굉장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우리나라도 바이브 컴퍼니 같은 그런 종목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서 2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추가로 더 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17,541달러 0.4% 상승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투자자를 한번 봅시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다. 30%대가 외국인의 지분율의 금과 옥저처럼 여겼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을 30% 이하까지 떨궜다가 최근엔 다시 30% 이상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팔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한국 시장 침체, 이런 것들, 한국의 빅테크들의 침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서 악재가 호재로 좀 바뀌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가 항상 기준점이었는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이 사서 반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돈이 들어온 날은 딱 두 군데, 대만과 한국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그 투자 패턴을 보면 개인 투자들하고 상당히 반대죠. 개인 투자가들이 팔고 그러면 반대로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팔면 반대 외인들은 우리 개인들이 사면 팔고 팔면 사고 이러한 반대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과 굉장히 연관돼서 자금의 움직임이 있더라. 아무래도 최근 들어오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많고 개인 투자자들과 서로 반대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스피에서는 밸류에이션 PBR 0.8배가 항상 바닥을 이루더라. 0.8배가 깨지면 외국인들이 반드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PBR 0.8배 초반에는 강력한 지지선을 나타내는 모습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강달러 압력 완화, 이러니까 다시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수가 강달러 완화라는 것은 원달러가 강해진다는 거죠. 네. 환율, 반도체 움직임,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PBR 0.8배,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적자로 발표됐죠. 특히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24%, 반도체는 마이너스 29%, 10일간 무역 적자가 무려 63억 달러 이를 정도로 적자가 심해지는 모습.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워낙 강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쌓인다면 또다시 원화가 약세로 돌아왔을 모습,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이 문제가 생긴다면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한계에 부닥칠 확률,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일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을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꼭 들어갔다 보십시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내재화하겠다. OLED 납품 비중이 높은 삼성이 약 70%, LG가 나머지 30%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애플이 내재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맥북 CPU를 인텔에서 봤던 것을 자체 개발 M 시리즈로 대체를 했죠. 파워풀하게. 네. 블루투스 칩은 브로드컴에서 봤는데 아이폰용 자체 개발을 완료를 했죠. 모뎀 칩을 퀄컴으로 이제서 받고 있는데 5G 모뎀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건 지금 계획이고 이것들은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모바일 디스플레이 삼성과 LG에서 봤는데 마이크로 LED로 전환을 하겠다. 자체 이게 이제 4년 후 정도 2025년 이후에
2025년이나 2026년 정도 3, 4년 후에 독립해서 나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큰 위기죠.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확실히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OLED 산업이 계속 성숙하면서 우리들에게 꿈을 많이 줬는데 이것도 이제 위기에 부닥치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은 또 OLED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애플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애플은 이걸 만들어서 중국 기업에게 맡기겠죠. 중국에게 만들어 달라.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볼 확률이 주의해서 봐야 될 새로운 리스크다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꾸 이렇게 도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응전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 대꾸받고 하면서 그 응전에서 이겨야만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시장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OLED 다음 단계 뭔가 디스플레이,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는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들이 좀 집결돼서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이 이런 도전에 대한 응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의 지속적 상승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오늘 차익 실현 욕구이다. 오늘 정도면 대대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내일 저녁 CPI 발표가 크게 쇼크만 아니라면 시장은 충분히 이를 소화하면서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털려서 내려오는 관계로 반등 시에는 매우 적은 수급으로도 전고점을 탈환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린이들을 보면 수급 어디서 이제 많이 들으신 거죠. 수급이 중요하다, 거래량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이런 것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 야 사야 된다. 올라가다 거래량이 터지면 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또 거기에 속아서 많이 돈을 잃고 기회를 놓치는 건데 항상 참고로 봐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시장의 방향성, 트렌드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단타 매매기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또 사는 적도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트렌드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투신이 기관 투자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기간 중에서도 해지가 들어온다든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서 목표 가격이 오면 일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너무 거래량에 맹신을 하지 마라. 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향후 일정 수준 반등 후 찾아올 레벨을 찾는 것이 천장 레벨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 수준까지 시장은 기술적 반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장이죠. 천왕이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코스닥 기준으로 770 수준이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추격 매수 여부죠. 네. 이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투자자들은 문제가 없으나 너무 하락에 겁먹고 주저주저했던 우리 나머지 친구분들은 지금 시장상이 매우 조급한 시장상이 연출되죠. 계속 주가는 하면서 반등의 기회, 하락의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어제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의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적이 좋으면서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이 올라가고 반도체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로봇 날아가죠. AI, 챗 GPT 날아가죠. 두바이 일경 프로젝트들 날아가죠.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여러 테마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 테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등 강세장의 가장 핵심 테마가 조금조금하게 여러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돈을 여기저기 한 군데만 태우는 것보다 여러 군데 태우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거래량과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특별히 리딩 세트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속될 것으로 유지되는데 이제는 차익 기회를 언제 잡느냐에 또 집중을 해야 될 매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기회인데 가이드라인은 단순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10% 이상 오르면 무조건 이익 실현이 나서라.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줘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드린 사인이죠. 네, 분할 매도할 때는 반드시 3번 정도
나눠서 해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새롭게 진입해서 뭔가를 해볼 친구들은 뭐냐? 모든 섹터가 이제 순환매매로 쭉 도는데 이제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올해 이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면서 IRA법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정도로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리딩 섹터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태양광에서 많이 다치신 분들은 하나 솔루션 뭐 사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CS인데 66,000원이니까 7만원 깨져서 내려왔으니까 지금 정도에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 DDR5도 괜찮은데, 네. 어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아시죠? 최근에 상장이 됐는데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주로 시스템 반도체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이는 기술과 관련된 IP를 선행 개발하여 파운드리, 팹리스, 디자인하우스에 제공하고 라인세스 또는 노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파이칩, 이 파이칩은 자율주행 이더넷 칩을 만드는 것이 파이칩인데 파이칩을 설계를 하고 언칩 커넥트, 메모리 인터페이스 각각의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탈 솔루션을 공급한 유일한 회사이다. 삼성 파운드리의 IP 파트너이며 TSMC를 이용 고객도 확보를 하고 있다. 2023년부터 TSMC의 공식 IP 파트너십에 등록될 예정이다. 나름대로 좋아 보여서 매수를 좀 추천해 봅니다. 시총도 이제 1,800원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살만하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막 사지 마시고 보시고 어제도 8%인가 오른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일 거래 가격이 30분마다 체결되는 것을 벗어나서 오늘부터 거래가 되는 이제 9천원까지 올라왔죠. 시총 1조 수준에 도달했는데 6만 원이 아마 1조 수준인데 1조에 도달하면 눈 감고 50%는 이익 실현을 해라. 지금 53,700원 정도인데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라. 55,000원 가면 일단 30% 파십시오. 이상 6만 원에서 나머지를 파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걸 팔고 SPG나 SPB텍 또 이제 바닥에서 크게 못 오르고 오르긴 하지만 힘이 좀 딸리는 애들 쪽으로 다시 또 갈아타주는 전략. 이런 종목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스터디 모임 광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드릴 거예요. 1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서 4시까지 네, 여의도 정경영 회관 2층 루비올에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1분기 관심 종목 14는 제가 해드리고 23년 경제전망 및 투자 전략은 우리 유명한 일타 강사 애널리스트께서 해주시고 23년 상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에 오셔서 해주십니다. 자세한 것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비는 10만원 정도입니다. 입금 계좌는 개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페 주소인데 오늘 같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카페 친구들은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일단 제 글을 읽어보고 분석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좋은 종목 하나 제가 발견했던 걸 또 올려놨으니까 꼭 카페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카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집단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유머와 집단지성이 흐르는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카페예요. 우리 카페는 리딩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각과 분석자를 올리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달고 또 여러 친구들이 장중에 궁금한 것도 올리면 제가 제 의견을 달면 또 다른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달아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년째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